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유동규 위증과 정치검찰의 법적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과 또 함께하신 변호사 또 당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조계원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종군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윤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욱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우선 제가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계원 국회의원님 짧게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야 합니다.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욱은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또 철거업자는 유동규로부터 3억을 돌려받았다고 추가적인 진술을 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동규가 3억을 김용에게 줬다고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 다시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증한 유동규와 이 사건을 조작한 정치 검찰들은 반드시 처벌돼야 합니다. 네, 다음 조계원 의원님. 결국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제 검찰청이 해체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검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이 바로 정치 검찰이고, 정치 검찰에 의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표적 수사, 조작 기소 그 희생양이 된 분이 바로 김용 전 부원장입니다. 이미 김용 전 부원장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물증이 디지털 구글 타임라인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구글 타임라인에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그랬으면 그리하여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자에게 3억 원의 돈이 지불된 사실이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대법원이 제대로 진실의 편에 서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종군 의원님도 짧게 한 말씀. 예, 경기도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듯이 정치검찰에 또 잘못된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 측근 죽이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사법부가 진실에 근거해서 정의에 기반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자회견 낭독하겠습니다. 유동규의 위증과 정치검찰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남욱의 진실 고백에 이어 철거업자의 진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대정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치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조작된 사건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표적 삼았습니다.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혐의를 꾸며내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압박하고
진술을 번복시키며 없는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그 첫 희생자였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을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권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대선자금 수수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정진상에게 유동규가 건넸다는 뇌물은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차용한 원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철거업자 강모 씨는 최근 진술서를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돈은 유동규의 과거 철거공사 수주를 빌미로 받아갔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돌려줘야 했던 반환금이었다고 말합니다. 강모 씨는 유동규가 2012년경까지 9천만 원의 합의에 갚았다는 증언은 거짓이며 자신이 2013년 이후에 3억 원 모두를 고철업자 이모 씨와 함께 돌려받았다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게 주었다는 뇌물은 정작 자신이 철거업자에게 갚았던 것입니다. 남욱, 정재창, 정민용 역시 한 목소리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정치검찰은 이런 사실을 회피하여 유동규의 위증으로 김용을 모해하였습니다. 유동규의 위증과 함께 정치검찰의 모해 위증이 명확한 만큼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유동규는 검찰의 압박 속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시장 측에 줄 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2013년 당시 남욱에게 2주 이내에 꼭 필요하다. 2층도 알아서는 안 된다. 대장동 딜 아니다. 라고 말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만약 그 돈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측근에게 줄 상납금이었다면 왜 굳이 2층도 알아서 안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왜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겠습니까?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 유동규 개인의 비리 은폐를 위한 반환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남욱이 법정 증언을 통해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 행한 증언이 검찰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중범죄자들의 신빙할 수 없는 진술과 증언에 의해 김용 부원장은 3차례 구속을 당했고 법원은 유동규의 위증과 정치검찰의 조작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고 3번의 구속을 당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3년째 재판을 치르며 일상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도와야 할 측근들을 이재명 죽이기의 도구로 사용했던 정치검찰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정치검찰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여 정의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유동규의 위증과 조작된 검찰 논리에 기대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지체 없이 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여 억울한 피고인 김용 부원장 일상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를 지키는 길이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요구합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살인 조작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 대법원은 김용 부원장 사건을 즉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사법정의를 파괴한 검찰권 남용을 단호히 끊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검사들을 단호하게 처벌하라. 정치검찰의 기획과 조작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참 여기 오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은 총 31명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대님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우리 제가 성함 쭉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부터 김문수, 조계원, 윤종군, 문금주, 박선원, 박해철, 이재강, 박홍배, 안태준, 백승아, 김태선, 송재봉, 박민규, 박희승, 정을호, 김윤, 이재관, 김기표, 오세희, 김남근, 권향엽, 부승찬, 노종면, 서미화, 최현일, 황정아, 이건태, 이정은, 김동아, 정진욱 국회의원도 같이 뜻을 함께하면서 연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